네, 여러분. 21대 총선 부산은 어쨌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 이게 3부도 한다. 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은 그만큼 선거가 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 유권자분들의 좀 판단에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 부산 MBC 정치팀 21대 총선 정치팀의 모토가 그겁니다.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정치 뉴스. 그랬습니까? 라고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아, 예, 우리 부장님 엄청 좁으시거든. 네, 네. 보고 계실 거야. 우리 부장님 좀 쪼지 마세요. 좀.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 사실 황대실 기자가 여기 변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예. 제가 보고 계시고. 유튜브 스타를 직접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영광입니다. 네, 아까 황 선배는 제 맞선님이었지만, 이 마투임입니다. 우리 조재영 차장 같은 경우는. 예. 역시나 좀 무서운 후배인데. 두려워 죽겠습니다. 또 혼날까봐. 자, 우리 조 차장은 조 기자 할게요. 뭐 차장이란데요. 뭐 모르실 거니까. 우리 조 기자 같은 경우는 저희 총선 후보들의 재산 문제를 좀 검증을 철저하게 했다, 그죠? 와, 저승사자. 사실 제가 아는 한 우리 부산 MBC 아니면 내가 보면 부산 지역 전체에서 분석은 제일 잘하는 기자거든요. 분석 알파고. 그래서 한 걸리다면 바로 뒤집는다. 어쨌든 예. 네, 후보 검증, 재산 검증 어떻게 하셨는지 좀 한번 개요 설명해 주시죠. 일단 총선 후보들이 지금 총 부산 지역에 40명 그리고 이제 양산까지 포함하면 이제 49명. 그래서 민생당, 정의당 그리고 이제 통합당, 민주당 이렇게 후보 49명을 상대로 이제 검증을 했는데요. 지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후보들 그렇죠. 자료가 다 나오죠. 보면 거기 재산 내역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재산 내역까지 들어가서 아마 자세히 살펴보는 아마 유권자들은 없을 것 같은데 잘 없죠.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 그게 다 파일로 하나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그 자료를 다 출력을 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네, 똑같아. 네, 노안이 왔습니다. 네, 너무 자료를. 근데 보통은 우리가 공무원을 봐도 이 양반 왜 이렇게 돈이 많노? 이런 거 생각하고 그렇죠. 와 빚도 많네 이런 거 보지 재산 하나는 안 뜯어보는데 저도 보니까 놀란 게 보면 그 토지 내역하고 빚하고 이 소유자 관계까지 다 꼼꼼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뉴스를 했는데 우리가 토지 부분부터 한번 봤죠. 네네. 그렇죠? 일단은 크게 주택하고 이제 토지 이렇게 두 개 소유 분야를 살펴봤는데 일단 땅 가지고 있는 부자들 되게 많고요. 이제 저희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총 49명 후보 중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24명. 29명이죠. 9명이요? 9명? 24명. 24명입니다. 합하면은? 네네. 총 21만 8천 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6만 6천 평이 6만 6천 평. 축구장 면적 축구장으로 따지면 한 30개 정도. 저거는 이제 순수한 토지가 아파트 말고 그렇죠. 주택 말고 토지 소유인데 개인별로 보면 저 미래통합당 박수영 후보 같은 경우 8만 6천 제곱미터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최태경 류영진 후보들 이분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그 8분을 이렇게 다 합산을 해보면 이 8명만 해도 18만 4천 제곱미터거든요. 이분들이 보면 거의 85%를 차지하는구나.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그 박재영 후보 같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라고 일단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이제 최태경 후보는 기장 일광땅은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저 기장 일광땅에 대해서는 사실 그 김한선 후보가 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 땅이 저 기장 일광땅이었고 그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채비지 취득이라는 말은 뭐죠? 이 채비지 취득은 이제 국가에서 어떤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이제 그거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자연스럽게 매입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것도 일반적인 매매랑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채비지 취득이라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근데 사실 그냥 집에 원래 돈이 많았다든지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았다든가 돈이 자기 여윳돈이 좀 있어가지고 땅을 좀 사놨다. 그러면 사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큰 문제는 없죠.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제 이 특히나 매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뭔가 좀 이제 투기 의혹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떼서 이제 현장을 직접 다녀왔거든요. 일일이 뗐어요? 그렇죠. 현장도 다녀왔고. 한 요번에 출장 2박 3일 동안 1,500km를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출장은 마일리지 안 준다니까. 그렇죠.
지금 뭐 벌써 그럼 해봐 말리 주봐야 뭐 또 출장 가는 소밖에 더 되나 뭐 안 방이 낫겠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의심스러웠던 곳 중에 한 군데가 그 민주당 이재강 후보가 갖고 있는 경북 그 포항에 있는 땅을 직접 갔다 왔는데요. 가니까 뭐 약간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이거 뭐 물론 불법적인 건 아니었는데 일단 거기가 뭐 그 지목은 뭐 저기 뭐 밭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뭐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후보 스스로가 그 작년 재산 신고를 한 것과 올해 재산 신고를 비교를 해보면 한 800제곱미터 땅에서 한 1년 사이에 한 3억 가까이 지금 땅값이 올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이 아주 좋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투기다 아니다. 얼마 만에 올랐다고? 1년 만에 1년 만에 올랐습니다. 와. 1년 만에 한 2억 9천 정도 올랐으니까 와. 수익률로 따지면 엄청나죠. 근데 저희가 사실 해명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이재강 후보랑 통화를 했는데 이재강 후보 설명은 자기는 그 경북 포항 땅에 뭐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은 없다. 이제 그것이 뭐 수년 전에 그 동업자랑 그 연수원 사업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돈을 되게 많이 잃었는데 그거를 그 같이 동업했던 분이 뭐 일종의 대토로 그 땅을 준 것일 뿐이다. 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뭐 단순히 운이 좋았다면 사실 부럽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진짜. 예. 그리고 이제 토지 부분도 봤고 또 우리가 또 본 게 저기 그 다주택 소유 현황도 한번 봤죠. 네네. 예. 다주택도 뭐 역시나 이건 뭐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뭐 돈 많으면 집 뭐 여채 살 수 있죠. 불법은 아니고. 그래서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살펴봤는데요. 서울 쪽은 따로 나오나? 이게 잠시만. 타 지역 보세요. 타 지역 따로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타 지역을 먼저 보세요. 네, 타 지역 여기 있다. 예. 일단 타 지역을 보면 있다. 예. 일단은 뭐 저기 총 모두 11분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맞네. 11분 예. 그죠. 예. 민주당 4분, 그다음에 통합당이 6분, 그다음에 정의당이 1명. 이제 이렇게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 예,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뭐 일단 서울은 다 투기 지역이고요. 그 세종시 같은 경우도 뭐 역시나 그 전체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규제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뭐 조정 지역, 까지 포함을 하면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후보들은 어쨌든 뭐 주택 거래 규제 지역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근데 일단 다른 데 1.5채는 뭐예요? 1.5채는 이제 박재원 후보랑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한 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한 채는 이제 본인이 돈을 빌려서 이제 사채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소유권을 반반씩 하기로 했다. 지분이 절반이 있다. 지분이 절반이어서 일단 1.5채로. 근데 그 소유권을 누가 들고 있냐? 그 배우자는 아니니까 1.5채가 되는 거겠네. 그렇죠. 1.5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 외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1가구 2주택, 다주택자들은 일단 서울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이현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그 반포동에만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고, 이제 뭐 서울에 한 채, 뭐 부산에 한 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재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잠실에 한 채, 그리고 또 세종에도 한 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뭐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래도 경제적이거나 심적 여유가 있어서 뛰어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돈 많은 것 자체가 사실 국회의원들이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항상 좀 검증을 해보는 부분은 그게 이후에 어떻게 이제 그 자기가 재산이 좀 더 불어났는가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돼서 이제 보게 되는 거긴 한데 주택도 그래서 좀 하나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양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용 후보의 집을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현장을. 뭐 현장이죠. 잠실 일단 5단지 거기는 지금 이제 재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잠실이면 강남 상구 중에 한 구이잖아요. 거기 외에도 세종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그 이재용 후보가 해수부 차관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해수부 옆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 뭐 역시나 이제 뭐 저희가 예상도 그랬을 거라고 보지만 해수부 재직 당시에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이정기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특별 분양을 받았거든요. 이제 특별 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분양보다는 더 저렴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니까 그게 평당 한 700만 원대 후반에 이재용 후보가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뭐 2배 이상 집값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건 어쨌든 해수부 차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관사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네네.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해수부차관은 사실 강준석 후보가 해수부차관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군요. 그렇죠. 네. 이재용 후보가 지금 강준석 후보. 요번은 좀 수정이 필요해서. 강준석 후보가. 강준석 후보가 그랬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기 또 CG가 있죠. 요거는 받고 그 다음 CG 뭐 어떤 거 보면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서현황 다주택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이건 이제 아까 그 뒷부분 요거 다음에 한 판이 더 있죠.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부터 박재원 후보까지. 아까 앞에 거는 이제 총 20명. 총 20명. 택자가 요거는 다 일일이 다 그 체크를 하신 거다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이번 선거 공보물에 신고를 할 때 또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제, 자기는 이제 집값이 정부에서 공표된 공시지가가 이래서 이 정도라고 냈는데, 실제 시세하고 다른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거 규정부터 좀 보면, 규정 한번 좀 공직자윤리 법령 볼까요? 그러면 이게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이 재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한다.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고요. 단서 조항이 이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모르면 다른 하나를 적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공시가격을 기재를 한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실거래 가격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공시가격이 시세의 보통 한 60%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산 공개로 알고 있는 이 후보자들의 어떤 재산 내역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어쨌든 자기 집값 잘 모르겠다 이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저 실거래 가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보시면. 실제로 보면 우리 그렇죠? 최근에 집을 사고 해당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에 같은 청수에 있는 그런 거 그렇죠. 사고 판 가격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시세라고 보통 저희도 생각을 하고 사실 취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했던 거는 이 공시가격하고 국토교통부 이제 실거래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죠, 딱 그 아파트의 해당 평수랑 금액을 비교를 해보는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그 시세가 아니고 실제 그 아파트가 그 매매 당시 얼마였는지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매매 당시? 그렇죠. 집을 살 때.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만약에 10년 전에 샀을 때 가격이 5천만 원이고 그게 지금 만약에 그 가격이 한 2억 됐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다라고 선관위에서 실제로 그거네. 예전 실제 거래 가격인 거네. 그렇죠. 이건 좀 뭔가 그러니까 약간 이 규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약간 헷갈리게 돼 있네.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사실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고는 그럼 최근에 실거래 가격을 올려야겠다 싶어서 그냥 올린 사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그 시세와 실거래가 반영물 우리 또 CG가 있습니다. 보면 그 반영률이 평균적으로 한 66%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이건 전체 후보를 다 따진 거 든 거예요? 네, 그렇죠. 전체 후보. 아까 이제 저희가 주택가를 확인할 수 있는 후보가 49명 중에 38명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 후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거죠. 근데 저 후보들 중에 저희가 직접 가봤던 데가 저 윤영석 후보의 아파트를 직접 가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작년 윤영석 후보 같은 경우는 개포동에 그 재개발 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입주를 이제 한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사실 엄청났습니다. 되게 이제 자괴감을 느낄 만큼 아파트 가격이 높았는데 저기에 한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시세로는 20평대 아파트가 한 20억, 30평대 아파트면 27억, 최소 27억에서 한 3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평당 거의 한 그러면 1억 지금 우리 지금 CG에 나와 있는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는 건 최근에 이제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게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이제 취재팀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한 겁니다. 같은 시기에. 진짜 쎄 빠졌겠네. 대단하시다. 와, 멋지다. 후배지만 참 존경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반영률이 높은 후보들도 있어요. 네네. 사실 이게 어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실거래가 개념을 아마 본인들이 혼동을 해서 신고를 한 건지 그런 케이스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그거보다 오히려 높게 신고한 후보가 이제 통합당의 김척수, 민주당의 배재정 이상호 후보. 이런 경우는 사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낮추려고 드는데 그죠? 네네. 오히려 신고가를 더 비싸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 다음에 한번 방송 되시면 이제 술 한잔 물어봐야겠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졌다. 야 혹시 알고 하신 거예요? 물어봐야겠다. 예, 준비된 소식은 사실 여기까지긴 한데, 예, 뭐 이 취재를 쭉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뭐 사실 주택 많이 갖고 있거나 뭐 비싼 지역에 아파트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불법은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정확한 재산 소유 현황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은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라고 본인은 신고했지만 알고 보니 뭐 2, 30억짜리 아파트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을 좀 기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취재 과정에서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사실 우리 동네 일꾼 뽑고 그래도 내 얘기를 위에 올라가가지고 대신 얘기해줄 사람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좀 그렇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되게 긴 얘기를 우리 그 교수님들하고도 나눠보고 또 우리 그 두 분 기자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해봤는데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 이봐라 지금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네. 뭐 재단 검증했지 뭐 공약 검증했지 뭐 또 지역구 뭐 20개 다 돌아다녔지 뭐. 그래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뭐 목소리 많이 보던데 지금 그 누적 조회수가 지금 거의 7,000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다 여러분들 뭐 덕입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알 권리 그리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걸 이제 도와드리고자 하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 저희 부장님 옥수 좋습니다. 막 힘들어 죽겠다. 미래에서 듣고 몰라. 부장님 좀 그만 좀 쳐 있어. 막 돌아가실 것 같다. 하여튼 이 방송도 우리 봐주신 유권자분들도 그렇고 또 옆에서 또 같이 일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기술의 가경욱 선배한테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CG에 우리 또 수고해주신 선배도 계신데 다들 그렇게 십시일반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잘 버텨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이제 9일 남았나 맞아요? 며칠 남았지? 9일 남았습니다. 9일 남았죠. 네, D-9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대표 선수 잘 뽑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산 MBC 뉴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유튜브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조경근 교수님하고 또 우리 차정 교수님 모시고 할 텐데 또 기대 좀 해주시고 아시지? 구독하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딸랑딸랑 끝.